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증여할 마음 있다면 올해 안에 해야 유리입니다. 증여할 때 절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일반적으로 증여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하죠. 그런데 왜 하는 거죠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요?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,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종부세나 양도세,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, 그리고 자녀에게 이 부의 이전 효과가 있고요.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이 상속세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, 이 자산 가치가 양호한 물건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,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 있겠습니다.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여러 가지이고요. 이 적절히 증여를 활용한다면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올해 말까지 증여해야 유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.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되고요. 증여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.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. 이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내용은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. 특히 이 왼쪽 표에 해당하는 이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. 통상 배우자 증여는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. 내년부터는 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이 증여율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.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먼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2월 과세 적용을 하는데요.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2월 과세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때 이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이 증여를 받은 수중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해준 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이 증여를 받은 수중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수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겠죠. 이 수중자는 이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. 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. 이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, 회원권 등 이 모두가 포함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적용을 제외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증여 후 2년 이내에 사업 인정고시 및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2월 과세 적용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되는 경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2월 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역시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. 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으로 가정해 봤습니다. 이 갑이 2015년에 3억을 주고 취득한 주택을 2020년 7억 원의 주택을 증여했고, 그리고 10년 이내 2026년 13억 원의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. 자, 이렇다면 2월 과세 적용을 했을 때 양도세와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를 비교해 봐서 이 2월 과세 적용을 했을 때 양도세가 크다면 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증여자, 이 갑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을이 납부하는 내용입니다. 이게 바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 내용입니다.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2월 과세 적용을 해서
계산한 양도세가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은 이 미적용 양도세가 크다면 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은 이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본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인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이 더 불리하느냐를 따져서 그 불리한 쪽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. 만약 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초과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봤습니다. 2030년 13억 원에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가정한 사례입니다. 자,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배우자 양도 이 왼쪽 편 계산 내용은 이 10년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돼서 계산한 금액이고요. 이 오른쪽 편 금액은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이 계산 내용입니다. 여기에서 2020년 이 7억 원의 주택의 이 공시가격은 5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10년 이내에 이 2월 과세 적용이 되면 2억 8,330만 원이고요. 이 10년이 초과되어서 2월 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2억 1,116만 원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전략입니다. 올해 말까지는 이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.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. 자, 다음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합리화입니다. 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내용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. 이 내용은 바로 이 납세 의무자가 증여를 받은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를 해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때 납부했었던 증여세는 환급해 줍니다. 자, 대상이 누구냐면요. 바로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이 특수관계자, 그러니까 기타 친족을 말하죠. 이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말합니다. 지금까지는 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해당이 됐는데요. 내년부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바로 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. 좀 더 쉽게 표를 활용해서 설명드려 볼게요. 이 2015년 3억 원의 이 기타 친족이 취득을 했고요. 2020년 7억 원의 주택을 이 을에게 증여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10년 이내에 2026년 13억 원의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될 때 이 본인이 낸 증여세와 본인이 내야 될 양도세를 합한 금액을 기타 친족이 내야 될 양도세와 비교해서 이 기타 친족이 내야 될 양도세가 많고, 그리고 이 매매 대금 또한 이 기타 친족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이 증여자 갑의 양도로 보아 이 갑이 양도세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기타 친족이 내야 될 양도세보다 본인이 낸 증여세와 본인이 내야 될 양도세가 크다면,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이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면 이 수중자, 이 본인의 양도로 보아 이 본인이 수중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2월 과세 대상과 지금 설명드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은 완전히 다르죠. 이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. 이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별도 세대인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내용입니다. 그런데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이고 1세대 1주택자였던 겁니다. 자, 이때 2월 과세 적용이 된다면 이 부모님 시점으로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이 간다고 그랬죠. 그런데
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돼서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. 자, 이때는 비과세 인정이 안 됩니다. 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이 증여자, 부모님이 산 시점으로 2월 과세를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신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. 이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된다면 이 증여자, 부모가 내야 될 양도세와 그리고 본인이 낸 증여세와 본인이 낼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이 증여자의 양도세가 크다면, 그리고 이 증여자에게, 부모에게 이 매매 대금이 귀속되었다면 이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모가 내야 될 양도세보다 본인이 낸 증여세와 본인이 낼 양도세가 크다면, 그리고 이 수중자인 본인에게 매매 대금이 귀속되었다면 이 본인의 양도로 보아서 수중자에게 양도세가 부담이 됩니다.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죠. 여기에서 이 본인이 2년 미만의 보유를 했다면 이 단기 양도죠. 그래서 1년 미만이면 77%, 1년에서 2년 사이라면 66%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이 각 사례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. 다음은 2월 과세가 적용이 될지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될지 그 케이스별로 다른데요. 지금 이 사례는 별도 세대인 본인이 증여를 받은 지 2년은 넘었고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입니다. 자, 이때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은 2월 과세 대상이라면,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면 2월 과세 적용 양도세와 2월 과세 미적용 양도세를 비교하지만, 자, 이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죠.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기타 친족이 증여를 했다면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겠죠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증여자가 내야 될 양도세와 그리고 본인이 낸 증여세, 그리고 본인의 양도세는 제로죠. 비과세니까. 이 증여자가 내야 될 양도세가 크고 그 매매 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 수중자에게 매매 대금이 귀속되었다면 이 수중자의 비과세는 인정이 됩니다. 이 매매 대금 귀속이 어디로 되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.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약간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반복 시청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. 이 다음은 취득세 내용인데요. 이 올해 안에 증여해야 유리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이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엄청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현재는 이 시가 표준액, 즉 이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. 이 내년부터 과표는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. 이 여기에서 이 시가 인정액이란 이 증여 취득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동안의 시가를 말하는데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사례가액이 시가가 되겠고, 그리고 거래 사례가 없다면 감정가액이나 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. 이 사례표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17억 원, 그리고 공시가격 10억 원이고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올해 말까지는 1억 2,400만 원인 반면에 이 내년 이후에는 2억 1,080만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8,68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으로 약 70%의 이 폭등 수준으로 취득세가 증가합니다. 이 다음은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계산 사례입니다. 가정은 시가 17억 원, 공시가격 10억 원, 전세 보증금 8억 원, 그리고 2주택자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. 이때 올해까지 이 부담부 증여에 이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를 합하면 이 4,528만 원인 반면에 이 내년부터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상취득세는
2048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무상취득세는 대폭 늘어나서 1억 3,208만 원으로 8,680만 원을 더 내게 되어 약 300%나 급증하게 됩니다. 이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.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증여 취득 후 양도 시 2월 과세 기준과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 산정 기준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올해 안에 증여해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당장은 증여할 집이 없거나 아니면 증여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